네, 하루 새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공격 수위가 한층 더 거세졌습니다. 수도 키예프를 시작으로 해서 민간 도시 곳곳이 미사일과 포격으로 얼룩지고 있는데요. 국제사회 속 러시아의 고립도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길금희 기자,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의 상황 정말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 들어 아무래도 다양한 곳곳에서 추가적인 압박이 계속 이뤄지고 있죠. 맞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짙어질수록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더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외신들을 살펴보면 이 제재 카드는 스포츠계에서도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요 올림픽 종목으로 알려진 육상과 스키, 배드민턴 등에서 러시아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육상 연맹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 및 관계자들은 연맹 주간 대회에서 출전이 금지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러시아 선수들은 당장 이달 열리게 될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는 물론 올해 7월 열리게 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등에서도 출전 자격을 잃게 되는데요. 러시아는 이미 앞선 2014년이었죠.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불거진 국가 주도 도핑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 육상 연맹 주간 대회에서는 중립국 선수 자격으로만 출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마저도 어렵게 된 겁니다. 예. 이렇듯 스포츠 세계에서의 고립은 거의 모든 종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구와 트라이애슬론, 또 사격 등에서도 앞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을 뽐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네, 정말 스포츠계에서 러시아 퇴출이라는 말이 꼭 들어맞는데 지금 또 이게 뿐만 아닙니다. 사실 러시아를 가장 크게 고립시킬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경제적 제재 아니겠습니까? 그 수위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실제로 파병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는 약 750조 원에 달하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보유 외환 접근을 제한을 시켰고요. 주요 선진국들의 사기업들도 덩달아 나서서 러시아와 관련한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예. 카드업계 양대 산맥인 마스터카드와 비자가 먼저 러시아 기관과 개인을 결제망에서 차단을 시켰고요. 미국 자동차 회사와 항공기 제조사 보잉도 러시아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볼보와 GM 등은 러시아 수출을 중단하기로 하는가 하면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캐나다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발표에 맞춰서 앞으로 러시아에서 철수할 뜻을 밝혀왔는데요. 네. 경제적으로 발이 묶인 러시아는 실제로도 국가 전체가 봉쇄될 위기에 처해 있죠. 유럽연합을 비롯해 캐나다 등이 러시아 항공기에 대한 영공 폐쇄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도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영공 비행을 금지시켜 사실상 하늘길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해운사죠. MSC와 머스크도 러시아 항구에서의 모든 해운 업무를 잠정 중단하기로 해서 러시아의 세계적 고립은 앞으로 더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네, 러시아의 현명한 선택을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조라고 볼 수 있겠죠. 유튜브가 아무래도 가장 그 첫 시작을 알려왔었는데 유튜버들을 위한 금융 사업을 벌인 한국계 인물이 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27살 청년인 윌킴 김대경 씨인데요. 네. 김대경 씨가 최근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30세 이하 유망주 30인의 이름을 올려서 미국과 한국 사회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그는 처음에는 벤처 투자업계 등에서 일반 회사원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던 중에 유튜버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됐고 우연히 사업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실제로 크리에이터들은 직업 특성상 어린 연령대가 많고 수입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신용 점수가 낮아서 금융 서비스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양질의 콘텐츠가 꾸준히 생산이 되려면 실제로 적절한 투자가 필요한데 금융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김대경 씨는 이에 크리에이터 전용 신용카드를 내놓았는데요. 네. 김 씨가 내놓은 신용카드인 캐럿카드를 이용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의 회사는 약 3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최근 크리에이터 재정 관리에서로 우뚝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그 시기를 잘 공략했다고 볼 수도 음.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크리에이터들의 이제 특성을 앞에서도 짚어주셨지만 사실 뭐 늘 수익이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뭐 실제 대금 연체라든가 신용 불량 이런 걸로 연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문제 없이 끌어온 게 참 어떻게 비결이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김 씨가 세운 캐럿은 애초에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를 출시하면서 발급 기준을 기존의 신용카드 평가 방법 대신에 이들의 영향력과 이 수익을 합산한 평가로 재해석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게시물 업로드 주기나 구독자 수, 또 조회수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했고 이 홍보나 후원 등 비디오를 통해서 창출되는 수익을 살펴보면서 이 발급 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표로 이 신용 점수를 구체화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이 대금 연체나 이 신용 불량 건수도 적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수시로 인물별 SNS 상황을 모니터하고 이 재정 상태에 따라서 한도를 조정해 나간 덕에 이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상황도 거뜬히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현재 이 캐럿 카드를 이용하는 크리에이터는 이 평균 18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이 30만 달러, 이 우리 돈으로 3억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한 젊은 청년의 빛나는 발상과 용기가 이 시대의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더 양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서로 좀 시너지를 잘 내서 윈윈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더 좋은 컨텐츠를 또 만나볼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발받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 기업이 생산한 이 아기 분유가 지금 대대적인 리콜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치명적이네요. 분유를 먹고 숨진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 미국의 대표적 건강관리 기업으로도 꽤 명성이 높은 곳인데요. 에보트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에서 생산한 아기 분유 시밀락이 최근 잇따라 리콜 대상이 됐습니다. 어제 미국 식품의약청은 이 최근 시밀락 분유가 이 매개체로 추정되는 영유아 세균 감염 사례가 미국 전역에서 잇따라 발생해서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FDA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감염 사례는 5만 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이 결국 치료 중에 숨진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분유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이 됐고 어떤 성분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까? 네, 숨진 영아는 모두 이 크로노박터라는 균이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이 균이 실제 분유에서 확인이 된 건지 아니면 이 분유 성분 중 일부가 어떤 작용을 해서 이 감염을 일으킨 건지는 최종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박터는 장내 세균의 일종으로 성인에게는 큰 타격이 없지만 이 6개월 미만인 아이들에게는 폐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균이라고 하는데요. 추가 사망자가 계속해서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에보트는 이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제품이 판매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공지한 상황입니다. 이 면역력이 채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먹는 제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모든 기업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확실한 원인이 꼭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길금희 기자 수고했습니다.